용용이의 경제학 교실. 안녕하세요, 용용입니다. 최근에 수능이 있었죠. 그래서 수능 한국사를 다시 한번 풀이해 보려고 합니다. 경제 채널이지만 저는 한국사가 경제보다 더 중요한 과목이라 생각을 하고요. 또 경제는 선택 과목이지만 한국사는 필수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하려면 한국사가 더 좋을 것 같다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또 더불어서 한국사가 경제보다 쉽습니다. 그래서 리뷰하기가 편해요. 그래도 교육 채널인데 하나는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국사를 선택하게 됐고요. 또 최근 6개년도 수능 한국사 문제를 다 리뷰했기 때문에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한국사를 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올해도 수능 한국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에서 10번까지 문제만 할 거고요. 다음 주에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다 문제를 풀어봤고요. 딱 2개 틀렸었습니다. 하나는 문제를 잘못 읽어서 틀렸고요. 하나는 내용이 낯설어서 틀렸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가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인데요. 1번 문제는 주로 선사시대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석기, 신석기, 그 다음에 청동기 이런 시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보기에 보면 5째 줄에 주먹도끼, 집게 등 다양한 뗀석기가,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린 구석기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구석기를 확인했으면 정답은 3번이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외의 보기들을 보면 주로 나라가 있을 때, 즉 역사시대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번은 이제 청동기 시대가 되기 때문에 대본에 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3번 문제를 확인할 건데요. 3번 문제, 밑줄 친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인데 왕은 사만을 평정했다라고 나오고요. 즉 삼국을 통일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왕은 훈요 10조를 적어 후손들에게 알렸다. 훈요 10조를 보면 우리는 태조왕건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조왕건에 옳은 것은 1번 고려를 건국했다라고 하면 되고요. 그 외에는 고려와 관련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정답은 1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2번 문제인데요. 밑줄 친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인데 보기를 보면 유물은 고구려를 계승한 이 나라,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는 고려와 발해 이렇게 2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제3대 왕이 문왕이다 라는 내용과 연호가 보력과 경운이라는 내용과 그 다음에 밑에서 둘째 줄에서 무덤은 대형 돌방 무덤으로 라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이 나라가 발해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3번 주자감을 설치하였다가 되고요. 제가 틀린 문제들이 분명 존재하지만 제가 볼 때 올해 수능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저는 2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내가 잘 몰라서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로 고려를 생각했다면 정답은 5번을 할 거고요. 또 누군가가 문제를 대충 읽어서 고구려라는 글자만을 보고 나서 2번으로 선택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력적 오답이 분명하게 존재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틀리진 않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올해 수능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렇게 매력적 오답들이 있어야 조금 수능다운 수능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 문제는 4번인데요. 4번 문제 1356년에 있었던 일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이 5월달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찾는데 6월달에 원의 연호 사용을 중단하였다라는 거고요. 그럼 이 5월까지는 어떤 상황이냐면 원의 간섭을 받았거나 원의 간섭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시기다 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공민왕 때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생각해보고 정답을 찾으면 5번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하였다가 바로 나오고요. 그 다음 5번 문제,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인데요. 가가 해설해 보면 이 편지는 조선을 건국한 누구다 라고 나옵니다. 앞에는 태조 왕건이 나왔고 이번엔 이성계가 나오죠. 태조 이성계가 나옵니다.
올해의 5번까지 문제에서는 나라를 세우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이성계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했을 때 위화도 해군을 단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 외의 보기들은 시기와도 너무 안 맞기 때문에 정답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은 6번 문제고요. 가 제도가 실시된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인데요. 신해청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신해청은 사실 저도 잘 알지 못했어요. 이건 대동법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를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5번 문제가 조선이었고요. 6번 문제도 되게 높은 확률로 그럼 조선과 관련된 이야기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정답을 찾아보면 정답이 5번이라는 게 바로 나오고요. 1번 노급해지는 신라 때 이야기고요. 2번부터 4번까지는 다 근현대사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신라냐 조선이냐만 생각을 해본다면 문제 번호에서도 이게 조선이라는 냄새가 너무 많이 났고요. 또 이 신라 때는 경기, 강원, 호서라는 표현조차 같은 표현을 쓰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은 패스한다면 5번이란 걸 이 산해청이란 게 뭔지 잘 모르더라도 쉽게 풀이할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7번 문제인데요. 7번 문제 1번 가와 나식이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가가 이모년 7월이라고 나오죠. 이모년 7월에 군사들이 밀린 급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이건 이모군란. 나는 우정총국이 나옵니다. 우정총국에서 이제 개화당이라는 말이 나온 걸로 봐서 갑신정변이라는 걸 대충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정답을 찾아보면요. 정답은 4번밖에 없죠. 제물포 조약은 이모군란 이후에 나온 조약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는 건데요. 다른 보기를 봐서도 이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일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면 제물포 조약밖에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8번 문제 가 사건의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인데 가 당시 어제현 장군이 이끈 조선군이 광성보에서 미군과 신미양요라는 뜻이죠. 그럼 신미양요에 대한 것을 찾는데 이 병인양요와 신미양요가 있고 난 이후에 우리는 외국과 조약을 맺지 않겠다. 외국과 수교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척합의를 세우게 돼서 정답은 5번이 되는데요. 사실 다른 보기를 봐도 매력적인 오답은 없습니다. 전혀 비슷한 시기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건의 영향으로 척합의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대본에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9번 문제 밑줄친 개혁에 대해서 개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인데요. 군기무처가 개혁을 추진하면서 노비제와 구시대의 악습을 폐지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은 가보개혁이 되고요. 가보개혁의 결과 과거제를 폐지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제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일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독립신문의 발행이라든지 원수부 설치라든지 이런 일들은 2, 3, 4번은 사실 비슷한 시기라고 봐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 3, 4번 중에서 매력적 오답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가보개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정답은 3번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건 제가 틀렸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비슷한 관련된 시기들이 나오면 문제를 좀 더 꼼꼼히 읽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은 항상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10번 문제 가의 결과로 옳은 것은인데요. 3번에 보면 가의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가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을사조약이 되고요. 을사조약의 결과 통감부가 설치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일본과 맺은 조약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봤을 때 매력적 오답은 5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세계 항구가 개항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을사조약이 체결될 때는 이미 개항이 되어 있었던 시기고요. 이 개항을 했던 거는 제 기억상 강원도 조약이거든요. 그리고 그 외의 내용들은
을사조약과는 크게 관련이 없어서 매력적 오답은 있었으나 쉽게 풀이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번에서 10번까지 이제 올해 수능 문제를 풀이해 보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보기가 제시되고 거기에 어울리는 그 번호를 선택하면 쉽게 문제풀이가 가능한데 이 키워드 중심으로 봐도 이제 매력적 오답이 없는 경우가 정말 많고요. 매력적 오답이 있을 때도 문제만 똑바로 읽어보면 틀린 문제는 사실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저도 한 문제를 틀리긴 했지만 이거 뭐 문제 푸는데 뭐 제가 현역도 아니고 되게 문제 대강 보면서 키워드별로 착착착 찾아가면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생겼던 실수라서 이제 집중해서 문제풀이를 한다면 틀릴 문제는 잘 없을 것 같고요.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고 비슷한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잘 공부한다면 이제 수능 한국사를 준비하는 데 과정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